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 7월 둘째 주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서대문 시작합니다. 주민서대문, 이제 지난 한 주 서대문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더우면 더 듣고 싶은 시원한 방송, 꿉꿉한 날 더 듣고 싶은 통쾌한 방송, 주민서대문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 상임대표님이 유럽으로 공부하러 가셔서 몇 주간 자리를 비우십니다. 그리고 황호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부에서는 특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좀 기대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의 문제가 벌써 7월이니까 하반기에 들어가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북가자일동 주민자치회 위원이셨고 지금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손선미 선생님 2부에서 모시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황 PD님, 지난주에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2기 프로그램들이 런칭을 하고 편성도 많이 바뀌었어요. 좀 반응들이 있나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조금 편해하는 게 있죠. 왜냐면은 7월 3일 날 개국하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건데 이제 약간 메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정도로 좀 다운받고 있는 다운받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iOS 쪽이죠. 그 아이폰 쪽에서는 마이튜너 라디오라고 하는 어플이고 그리고 이 구글 쪽에서는 와우 라디오라고 하는 양쪽 다 뭐 100만 단위 이상으로 다운받은 아이폰은 마이튠스, 구글은 네. 무슨 라디오? 와우 라디오. 와우 라디오. 네. 네네. 이 두 개에서 듣고 계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우리 라디오로 듣고 있으면은 우리 동네 넘어가면 못 듣잖아요. 근데 부천에 이제 교육을 하러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는데 어쨌든 우리 앱으로 라디오 들으면서 계속 갔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플로는 전 세계 어디로든 들을 수 있고 우리 또 차승현 대표님도 유럽에서 못 들었다 말씀하지 마시고 또 그러네요. 어플로 들으면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겠네요. 차 대표가 들으려면 들을 수 있군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이게 지금 서대문구 사시는데도 이 91.3이 잘 안 잡히신다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법적으로도 안테나 개수가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 법이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서대문은 산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법이 그렇고 또 더 이런저런 정비를 하고 싶은데 약간 좀 후원이 더 해주시면 이런저런 또 보완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요새는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네. 어플로도 이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 주민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의 이웃들에게도 저희 91.3 자랑하면서 추천하시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는 어플로 들으시는 거가 좋을 겁니다. 깨끗하고 잘 들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크게 걱정 안 하는데 약간 언젠가 이제 재난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인터넷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건 한번 풀어야죠. 저희 숙제죠. 네. 앞으로 같이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다들 더운데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네. 본격적으로 지난 한 주 소식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그래도 지난 한 주 저희 녹음하는 동안에는 큰 사고나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한 주 있진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계속 저희가 몇 주 동안 좀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소식은 없는데 그래도 약간 위험했던 상황이 6일 밤에 멧돼지가 등장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멧돼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은평구 불광역 일대긴 한데 3마리가 총 멧돼지가 나왔는데 그중 1마리가 홍은동의 한 아파트 주차타워까지 들어와서 네, 거기서 이제 붙잡히는 사살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나머지 1마리는 불광역 사고에서 차에 치여서 죽는 사고가 있었는데 운전하신 분도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1마리는 다시 산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영상으로 좀 이렇게 멧돼지가 뛰어다니고 이런 거 좀 종종 이렇게 봤는데 이거 가까이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가까이 가지 내가 이렇게 무슨 예전에 무협지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이 그거 맨손으로 잡아보겠다고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생각보다 엄청 빠르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차하고 사고 나면 차가 정말 많이 박살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그 정도 박살날 정도면 사람은
가까이 안 가시는 그냥 신고하시고 대피하시는 게 정말 안전한 거니까 절대로 위험한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 민가에 내려오는 멧돼지들은 뭐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애들도 낯선 환경에 굉장히 놀라서 그쵸. 뭐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신고를 해주시고 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 서대문에도 이제 서울시립 또 권역별 권역별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좀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게 날짜가 7월 5일 날 있었네요. 7월 5일 날 토론회를 해서 이게 뭐 서대문뿐만 아니라 조금 뭐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거리가 있는 그렇죠. 뭐 각 권역별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시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계획대로 하면 2025년에 이제 뭐 설립이 완립됐어야 되는데 지금 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 네, 거죠. 네. 예.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권역별 토론회를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고 그나마 이제 서대문구는 지난번에 그 뭐 공모를 했죠.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 그게 또 이제 최종 실시 설계에서 그대로 되는가는 별개이긴 한데 네. 어쨌든 뭐 그림까지는 그렸다. 그런데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삽질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좀 촉구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포기한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도서관 건립을?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 자체가 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만들었던 계획이긴 한데 계속해서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 와중에 그나마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기부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가능하려나 약간 이랬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렇게 하다가 또 시장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 있는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별로 도서관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산 확보 자체가 더 미뤄지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자꾸 이런 분위기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솔직히 듭니다. 예.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공약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립도서관을 완공을 하겠다고 뭐 김영우 의원님도 총선 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사실 그 동네에 있는 구의원 시원들은 다 공약이었죠. 구의원 시원들까지도 네. 공약이었죠. 그게. 이게 뭐 잘 안 되니까 이게 또 그냥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국민의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토론회를 열어서 좀 촉구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뭐 좀 잘 될지 좀 지켜봐야 됐고 서대문구는 그나마 조금 한 발 빠르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 뭐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이것도 좀 서대문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근데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도서관을 대체로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포구의 사례도 있고 그러죠. 네, 지금 뭐 마포구에서도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뭐 도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취소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서대문 도서관 지금 그 교육청에서 하는 서대문 도서관 근처 살아서 자주 가는데 가보면 그래도 참 좋아요. 좀 많이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도서관은 참 좋은 곳이죠. 근데 이제 장소가 약간 이제 막 항상 이렇게 좀 많은 장소를 가진 도서관이 좀 그쳐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그 도서관 자리가 지금 북과제동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라는 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 좀 돌봄 공백이었던 중장년층인데 뭐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그리고 이제 가족 돌봄 청년들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뭐 돌봄 지원을 받거나 가사나 병원 동행 등의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작을 하는 건 아니고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정부가 거죠? 시범 사업이란 표현은 안 썼는데 사실상 시범 사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37개 지역의 시군구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게 서울에선 서대문구만 네. 시범 사업지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가족, 친지 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40에서 64세의 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에서 34세 가족 돌봄 청년인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뭐 신청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서대문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좀 이렇게 선택이 됐기 때문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신청을 하거나 네. 혹은 또 뭐 신청을
하거나 주변에서 하는 걸 봤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걸 모니터링 하는 것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일 것 같아요. 일단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혹시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혹은 뭐 이 도움이 필요할지 아닐지까지는 모르지만 상담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한번 뭐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뭐 구청에서 나온 보도 자료긴 한데 좀 저희가 따져볼 게 있어서 좀 앞서서 땡겨왔는데요. 서대문구에서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한 공무원을 보호한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는데 4일날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예. 네네. 이게 면책보호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라서 뭐 징계 대상이 되더라도 면책을 하는데 적극 행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약간 절차상의 뭐 심각한 정도로 고의나 악의가 없이 위반한 것, 뭐 그런 거를 적극 행정, 그런 경우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적극 행정은 뭐 기존에 이런 거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늘 있던 프로그램만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을 하게 되니까. 네, 하게 되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것들이 조금 뭐 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는 보호한다. 그런 취지의 거고, 그래서 이제 구 감사당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을 해서 뭐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문제가 된 경우에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는 면책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좋은 건데 왜 감사당당관을 지정했냐? 약간 이거에 의문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면책보호관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왔을까라는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백년산의 파크골프장 세우려던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며칠 뒤에 여태까지 없던 면책보호관을 갑자기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 보도자료를 지난주 얘기를 조금 다시 떠올리면 이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가 서울시의 감사를 받게 됐다. 그렇죠. 근데 결국 따져보면은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한 거죠. 이제 백년산 파크골프장 계획을 추진을 했던 건데 그것들이 이제 뭐 일단 밀리면서 일단 취소되면서 감사를 받게 됐다고 하니까 이 공무원들이 뭐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어도 불만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나한테 감사하라고 그죠. 그러면은 공무원들한테도 뭐 경징계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뭐 단순히 명예만 손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승진을 한다거나 그쵸. 그런데 다 두고두고 불이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뭐 견책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약간 지금 되게 많은 사업들이 구청장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해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 백년산 파크골프장이 약간 주춤하게 되면서 구청장이 약간 좀 힘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막 처음에 구청장 1년 차에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막 감사당하고 징계받고 그러면은 약간 힘이 말빨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약간 너네 징계 내가 책임지고 좀 안 받게 해줄게 그런 메시지로 공무원들한테는 읽힐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조금 들면서 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좋게 하는 거는 좋은데 약간 타이밍이 약간 얄궂다. 네, 그렇죠. 공무원의 어떤 그 뭐 적극적 행정이라기보다는 구청장님의 적극적 행정을 따라하면은 봐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뭐 약간 이 정도로.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면책보호관 제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좀 따져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건 되게 뭐 정보공개 청구랄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뭐 2부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 인터뷰가 있어서요. 9위의 소식도 좀 당겨서 1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9위의 임시회가 시작을 했어요. 네, 개회했습니다. 네, 6일날 개회를 했고 16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던 추경 심사가 이제 진행이 돼서 예산안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 610억 원 가량의 추경이 이제 이번에 된다고 합니다. 이 추경을 해야 되는 임시회의인데
이제 약간 좀 정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이제 서부선 102번 종점 가지고 싸우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구청에서 구의회에 이제 감사를 하겠다. 네네. 이거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쟁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한바탕 6일날 개회하는 날 또 한바탕 했었죠. 뭐냐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뭐죠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달라고는 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근데 구의회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지 줄 수 있습니다. 또 구의회는.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상권 뭐 저기 사법부는 없지만 구에 분립이 돼 있는 거니까.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약간 좀 이거 이상하다. 이게 지금 구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아니죠. 구의회에서는 약간 이상하다. 이거를 구청에서 왜 구의회를 이렇게 감사하려고 하냐. 뭐 안 받겠다. 약간 이런 거였고 구청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구의회 이거는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구의회 의장의 허락을 받지 말고 정부를 줘라라고 구청에서 구의회 공무원에게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사실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 뭐 이렇게 5분 발언 아니죠. 신상 발언 통해 가지고 우리 잘못한 거 없으면 그냥 감사 받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의회와 구청의 관계가 과연 잘못이 없다고 감사를 그냥 당연히 받는 관계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 계속 들으면서 그런 관계인가 과연 이렇게 구청을 감시해야 되는 것이 구의회인데 구의회의 어떤 감사를 구청에서 딱 목줄을 재고 있을 때 과연 그런 감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약간 이런 좀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감사를 그렇게 감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은 이제 감사로서의 중립성이 너무 많이 훼손돼서 앞으로 누가 감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구의회도 뭐 구 예산을 일부 사용하니까 뭐 감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정치적 목적의 감사가 될까봐 그런 우려가 있네요. 약간 이성원 청장님의 약간 스타일을 자꾸 저는 이성희 청장의 스타일을 좀 짚고 싶은 건데 합의하거나 협의를 좀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뭐가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 질러놓고 왜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나서는 또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뭐 잘못한 거 없으면 다 해주자. 약간 이런 느낌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방식이라서 제가 보기에도 뭔가 대화가 안 되나? 좀 대화를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중앙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를 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좀 많이 그쵸.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감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하는 감사에 굉장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쵸. 소지가 크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구의회를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에 물론 이제 구의회를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죠. 구의회에 파견된 이제 구청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을 뭐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좋을 것인가? 지금 이거 잘 조율할 필요가 있고 되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싸움이 나가지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구의회가 결정해야 될 본래적인 문제가 아닌 걸로 싸우고 있어서 과연 뭐 추경이나 뭐 다른 것들이 잘 처리될지 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마을버스 지원이나 그런 것도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조금 걱정이 되고요. 하나 또 재밌다고 해야 되나? 뭐 특이한 조례안이 나와서 갖고 왔는데 이제 강민아 국민의힘 의원이죠. 강민아 의원이 구의회에서 출석 정지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을 제한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자 그런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원이 7명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를 해서 그 국민의힘 뭐 약간 일종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급 정지를 하는 그런 조례안을 했습니다. 이제 현재 서대문구 조례는 의원이 구금되거나 혹은 구속되는 경우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네네. 근데 권익위 권고사항에서는 그걸 조금 넘어서서 아예 좀 출석을 못하면 그것도 돈을 주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권고안에 맞췄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지금 뭐 사실 뭐 민주당 의원 2명이 그 사기 혐의 그거 관련해가지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의회 이제 그 어딥니까 윤리위에서 뭐 징계를 받을 거고 징계를 받게 되면은 뭐 최소 뭐 예를 들면 이게 예상을 했겠죠. 뭐 출석 정지다 이러면 출석 정지와 관련해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뭐 의정부를 받지 마라. 약간 이런 식의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타이밍의 문제인데 뭐 어쨌든 뭐 구의원이 잘못해서 이제 출석 정지를 받으면은 뭐 일을 안 하는 거니까 활동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권익위도 경고를 했기 때문에 네. 필요한 거긴 한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가가 좀 계속 관심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제명까지도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뭐 이게 이렇게 바로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겠으나 약간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꼴일 수도 있겠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서 하필 이 타이밍에 출석 정지에 따른 어떤 걸 강화하는 네. 조례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도 이제 출석 정지 정도. 수준으로 이 건을 징계안을 마무리하려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걸까? 약간 요 분들 두 분이 출석 정지로 될지 안 될지 한번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약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거는 뭐 제명이나 뭐 그것까지 가야 한다. 뭐 그런 뭐 안 되더라도 이제 전체 회의에서 그 처리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제명으로 밀고 갈 거다라고 했으면 이 조례안을 이 타이밍에 내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싸움을 두 개로 벌릴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출석 정지에 관련한 조례안을 냈다는 거는 뭐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그 정도 있지 않나라고 미리. 아마 이번 임시회에서도 그 윤리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것도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1심이 끝났기 때문에 뭐 2심 뭐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윤리위에서는. 네, 뭐 그렇긴 한데 윤리위도 이제 소집되면 또 어느 정도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뭐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그럼 뭐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온 보도 자료들 좀 한번 보고 보도 자료 관련해서는 7월 3일 날 서대문구에서 민선 8기 1년 성과 평가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6층 대강당에서 직원, 정책자문위원, 주민평가장 등 400명이 모여서 성과보고회를 또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 성과보고회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힘든 거는 이제 뭐 직원과의 소통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협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 성과로는 뭐 직원들과의 교감과 소통, 그리고 과성교 착공, 신촌 연세로 일반 차량 통행 재개를 통한 신촌 상권 활성화 뭐 이런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롤링 페이퍼라고 하죠. 뭐 그런 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아기자기하시네요. 네. 취향이. 예. 그리고 이게 진보당 보도자료인데요. 그 6월 23일 날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사고에서 사망했었던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30일부터 홍제역 부근에 이 추모 분향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근처에 가시는 분들은 좀 가서 분향소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회는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고인을 추모하는 프랜카드를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보도자료인데요. 7월 15일부터입니다. 7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8월 15일까지 한 달이죠. 물놀이터 3곳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북가저동에 있는 중앙근린공원, 그리고 남가자 1동에 있는 가재울 어린이공원, 홍제동에 있는 문화촌 어린이공원, 이렇게 3곳에서 문을 연다고 하고요. 오후 1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제일 더운 시간. 네네네. 그리고 4시 45분부터 정각까지는 쉬는 시간. 이거 월요일은 쉬고요. 17일과 8월 14일에는 운영한다고 합니다. 당부사항으로 항상 이런 거 하면은 걱정하시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물인가 아닌가. 매일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 샤워기, 간이 탈의실, 그늘막 설치해서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푸른도식과 3350-1749번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보도자료는 하나 더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하면 7월 7일 보도자료인데요. 서대문구에서 대입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한다고 합니다. 2024년 대입 수시 전형. 지금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지금 상황이.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킬러 문항. 어쨌든 7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입시 분야 전문가,
이렇게 변화하는 이거를 지금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거를?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성세히 전달한다고 하고요. 무료 행사입니다. 선착순 300명이고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뭐 수시든 뭐 수능이든 되게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 이야기 듣는 건 좋을 테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서 1부를 좀 마무리하고요. 1부 마무리하는 노래는 기어코 저희를 놓고 떠나신 차 대표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림의 출국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습관처럼 알고 싶던 익숙한 너의 안부 거기까지만 이별하는 사람들 그 속에 나 우두커니 어울리는 게 정말 헤어졌나 봐. 마지막 네 모습 나 잊기를 원해 떠올리지 않게 흐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가슴 가질 수 있게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YFM 91.3 듣고 계시고요. 서대문 이모정모의 주민서대문 2부 시작합니다. 아, 노래가 엄청 애절하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차승현 대표님을 애절하게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뭐 그래도 저의 그리운 마음이 잘 스웨덴까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손선민 선생님 모시고 특별 인터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뭐 소개드린 대로 손선민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북가자일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북가자일동 전 주민자치위원 손선미입니다. 저희 좀 오늘 주민자치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주민자치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주민자치회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어떤 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자치라고 하면은 지역 일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자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게 뭐 관의 힘이 아니라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네네. 스스로 이제 뭐 시행해서 해결하는 건데 약간 뭐 보람찼거나 뭐 인상 깊었던 활동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북가자 일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동이어서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활동한 것만 4년 차인데. 조금 일찍 시작했죠. 네, 그렇죠. 네. 다른 데 비해서. 네. 제가 활동한 것만 일단 4년 차인데 여기 황호한 PD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라디오라서. 아, 지금 안 약간 보이세요? 이거 티아라라고 하죠. 네, 왕관이에요, 왕관. 네, 여왕들이 쓰는 왕관 같은 거를. 네, 이게 네, 얼른 유튜브를 하셔야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이 보이는 라디오 같으면 보일 텐데 황호한 PD님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총회 때 제가 그쵸. 왕관을 쓰고 총회 때 이거를 사업 발표를 했어요. 구청장님 앞에서. 이게 뭐냐면 당신의 봄날 사진관이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어르신들 영정 사진을 촬영을 해드리고 이후에 뭐 웨딩드레스나 옛날 교복을 한 번 더 이제 입혀드리고 촬영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 왕관을 한번 쓰여드리고 웨딩드레스를 입혀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막 정말 새 신부처럼 막 손을 막 너무 달달달달 떠시면서 정말로 좋아하세요. 근데 이 왕관이 얼마냐면 10,000원이에요. 웨딩드레스는 10,000원으로 그렇게 행복을. 네. 웨딩드레스는 70,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두 다 우리 서대문구 예산인 거고. 그래서 이 왕관을 쓰고 제가 그 발표를 하면서 어르신들 앞에서 이거 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으로 한 거다. 정말 이 왕관은 10,000원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 감사드린다라고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정말 주민자치회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관에서 상상하기는 어려운 아이디어인데 정말 뭐 적은 예산으로 네네. 행복을 많이 만드는 거였군요. 이게 전에도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는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주민자치위원회 꽤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16년 이상 된 것 수십 같아요. 년 됐죠. 네네네. 근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논란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예전에는 그 취미 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단순히 동장의 자문 조직에 불과하거나 그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운영권을 이제 위임받는 조직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 정도 비판. 그전에는 뭐 사실상 뭐 동장이나 다른 뭐 공무원들이 자기가 좀 잘 알거나 지역에서 좀 이렇게 방귀 좀 낀다고 하시는 분들을 네. 임명했는데 주민자치회는 그 뭐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뽑았던 거죠. 네, 그렇죠. 내가 마을에 대해서 이런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바지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럼 거기에서 50명 정도 추첨을 하게 돼서 선발이 되는 거죠. 이게 주민자치회를 반대하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교해서
약간 주민자치회의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 추첨제도에 있는 거죠.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처럼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첨을 해서 떨어진다. 동네를 잘 알거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뽑았어야 되는데 이제 못 뽑았던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성원 구청장님께서 명백히 하셔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분권법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시범 사업이라는 이유로 모집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회 설치 권한은 구청장님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성원 구청장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계신 거죠. 그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권한에 따라서 뽑았어야 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청장이 마음대로 좀 안 뽑았다. 네,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뭐 조례를 바꿔서 뽑는다고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무슨 조례를 바꾼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 추진위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굉장히 심플해요. 기존 조례대로 그러니까 운영 정상화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주민자치회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특별히 요청을 드리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전처럼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희망한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없으니까 근데 주민자치회관들은 동네마다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건 다시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주민자치회관 조례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대관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장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있죠? 네네. 그 프로그램 사용료나 강사료 지급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에 관련된 거 이거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이에요. 자치회장의 뭐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받거나 승인을 받아서 그렇죠. 뭐 주민들도 확인을 하고 그렇죠. 예. 프로그램이 변경돼도 주민자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행정에서 그러니까 동과 구청에서 무단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출 결산한 내용을 자기네들이 도장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하고 있죠.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14개 동 중에 한 동이 아마 올해 상반기 지출 결산한 내용을 이미 동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주민자치회가 없으니까 사실 그 돈을 애초에 집행할 권한도 없고 그걸 결산해서 결산 의결을 할 권한도 없는데 그럼 약간 유령 도장처럼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서 위조가 될 수 있죠. 공문서 위조가 권한 남용이기도 하고 월권이고 네.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는 뭐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다수의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염려가 되기도 해요. 저는. 이게 혹시 뭐 감사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월권이다. 저희가 일부에서 이 감사를 면책하는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여긴 건가요? 현재도 이렇게 살짝 저는 일부에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조례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민주당에서 뭐 조례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쵸. 그게 뭐 구청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제의 요청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왜 좀 제의 요청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조례 그때 당시에 2개의 개정안이 상정됐죠. 그쵸, 다시 국힘 쪽 조례안과 이진섭 의원과 김덕현 의원의 안이 있었고 이진섭 의원은 국민의힘이고 김덕현 의원은 민주당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2개의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저희가 구의회에서 수차례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 구의원님 물론 국민의힘 구의원들 그리고 전문위원, 구청 공무원님들까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보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원만한 해결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도출된 수정안을 제가 알기로는 이성원 구청장님께서 끝까지 거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제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이기도 하죠.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 주민과 구의회에서 올렸던 그 수많은 수정안을 한 번이라도 구청장께서 검토를 해보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죠. 주민들이 구의회가 얼마나 더 양보를 해야 되나 사실 그 지점은 안타깝습니다. 이성환 부청장님은 주민자치회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왜?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주민자치회 그 구성원이나 연령 그런 걸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특정 연령대가 몇 % 이상, 뭐 특정 성비를 몇 % 이상 이런 조항까지 있을 정도로 연령대가 되게 높은 편이기도 하고 정파적으로 좀 보신 이거는 제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은데 주민자치회 출신으로 이렇게 정치 쪽으로 진출하신 분들 보면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북가자 일동에 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김용일 위원님은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이셨다가 출마를 하시면서 네. 이번에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죠. 그런 거 보면 저희가 뭐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진삼 의원도 주민자치회 소속이었었고, 네, 그렇죠. 이용준 의원도 그랬었고, 이용준 의원은 주민자치회 회장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네, 위원님들이 다 내가 주민자치 했었어, 위원장이었어, 이거를 이렇게 막 말씀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를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회나 예전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싫어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좀 얼른 구청과 구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되고 주민자치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7월 6일에 이성환 청장이 제의 요청한 게 결국 구의에서 7대7로 부결이 됐어요. 이제 제의 요청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어야 돼서 10명이 그렇죠. 돼야 되는데 거의 당에 따라서 7대7로 이제 부결이 그렇죠. 된 상황이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김덕현 의원이 신상 발언, 5분 발언이었나를 통해서 안타깝다. 상황이 뭐 이렇게 잘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 어쨌든 표준조례안, 행안부 표준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올려라 일단. 네, 뭐 이 정도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안 그래도 표준조례안이 얼마 전에 이제 또 나왔는데 그거는 좀 보셨어요, 선생님? 네,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얼마나 차이가 나던가요, 보통? 예. 이것도 사실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할 말하러 오신 거니까 많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행안부 표준조례안은 사실은 나온 지가 진작에 나왔었죠. 네네.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게 심했죠. 나와서 사실은 표준조례안이 나오면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다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 자체에서도 제대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고 표준조례안 자체가 후퇴시킨다. 그래서 반발이 되게 컸었죠. 그래서 행안부 자체가 그걸 싹 걷어들였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표준조례안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표준조례는 어떤 점에서 좀 후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 수가 줄어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추첨제를 선정제로 추첨제를 바꾸고 선정제를 일정하게 일정 부분 선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던 것들을 구청이나 뭐 동에서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주민자치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맞는 거냐, 혹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맞는 거냐,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뭐 주민자치회라는 것 자체가 뭐 기존에 관에서 하던 것과는 별개로 이제 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것들을 한다는 건데 표준조례안의 내용은 좀 전반적으로 관에서 그 주민자치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많이 만들면서 기존에 주민자치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작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많이 지자체장이 되셨는데 그런 거 영향력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거 주민자치회를 만든 목적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거쳐서 통과시켰던 조례안이 제2 요구를 거쳐서 부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좀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지금 어쨌든 구의회가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른 거라도 일단은 좀 빨리 통과가 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어떨까요? 저는 그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따른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표준조례안은 말 그대로 그냥 표준이고 가이드잖아요. 그게 표준조례안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표준조례안이 나왔다고 해서 대부분 그대로 따른 지자체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서대문구는 표준조례안보다 더 강하게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네, 그렇죠. 강화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2번 연임할 수 있다 이거를 서대문구는 3번 연임할 수 있다. 보통은 표준조례를 상위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상위법이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 이게 그냥 참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 자료죠. 그렇죠. 네. 법적 구속력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표준조례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대로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라라고 하면 구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정말 자주적이지도 않고 주도적이지도 않은 거죠. 예, 공무원들이 가장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표준조례를 받아들이는 그 태도와 자세가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가이드인데 이걸 마치 약간 뭐 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있잖아요. 해야 한다라는 의제 조항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2에서는 그걸 날린 건데 사실은 이건 우리 사회가 예전에 있었던 거고 저번에 방송에서 저번에 말했다시피 우리 급식조례 같은 경우 상위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급식조례는. 근데 그냥 급식조례를 만들었고 심지어 이건 행정심판까지 가가지고도 법원에서 없어도 그냥 특별히 뭐 법 위반 소지가 없으면 해도 돼. 약간 이런 정도까지 받은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은 계속 이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마치 뭐 가이드를 벗어나면은 뭐 큰 죄를 지는 것처럼 뭐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그거 조금 위험한 발언이죠. 우리가 아예 그런 조례안이 없었으면 이제 가이드를 많이 참고할 수 있는데 사실 서대문구는 더 나은 조례안을 가지고 그동안 또 잘 운영됐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행안부 조례안 주민자치회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죠. 보는 것도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교를 할 거면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비교를 할 거면 표준조례안하고 지금 여기 조례안하고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조례안이 불법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불법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표준조례안에 비교해서 불법사항입니다. 표준조례안에 비교해서 어떻게 불법사항이 나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이유라고 대고 있으니까 보면서 저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저거는 구에서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게 자꾸 불법 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벌써 하반기가 되고 올해도 반이나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주민자치회에서 또 열심히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임명이 안 되면서 못했던 프로그램들도 많을 것 같고 뭐 만약에 2023년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됐다면 혹은 뭐 지금이라도 정상화가 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거는 내가 꼭 좀 해보고 싶었다 혹은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 건 꼭 원했더라 그런 게 있으세요? 굉장히 많죠. 사실은 정상화가 됐다면 각 동마다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해서 총회에서 이제 주민들의 이제 승인을 받았었던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작년에 있었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받았었으니까 그 예산은 사실 구청하고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었으니까요. 편성이 된 예산이니까. 근데 그 예산을 지금 쓸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고스란히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았었으나 어쨌든 사업은 실행을 못하고 작년에 총회가 지연되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사업단이 없어졌죠, 저희가.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생각을 좀 하다가 서대문구를 이제 권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사업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회장님들, 그 회장단 회의는 원래 회의가 있는데 간사님들의 그 간사단 협의체는 되게 미약하더라고요. 간사님들이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간사님들이 그 말소리가 이제 좀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사단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했고, 만약에 또 하나
가능하다면 서울시 각구 주민자치 회장님들 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원래 회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시장님이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아, 이렇게 저는 꿈만 많이 꿔요. 꿈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손발을 묶어버려가지고.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엄청 덥잖아요. 엄청 더운데 네, 정상화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이렇게 또 걸어오시면서 왜 주민자치회를 하세요? 의미가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4년 동안 했는데 나는 더 하고 나는이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이 더 해야 한다. 이게 뭐 손선미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마을계획단부터 해서 마을활력소 그리고 주민자치회 그리고 지금은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꽤 오랜 세월이죠.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정치하시려고 그러세요? 아,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저 그 질문 정말 별로 싫어하는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 더운 날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게 정말 궁금한가 봐요. 근데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대답하기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왜 하는지. 근데 경험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북가자 초등학교 사거리에 육교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마을계획단 때 이제 한 번 했던 건데 어렵게 육교가 철거되고 X자 교차로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동시교차로가 됐었죠.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PPT를 발표를 하면서 그때 뭔가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효능감 같은 거. 그러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아직도 왕관을 쓰고 있는데 제가 왕관을 보면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자꾸 제 왕관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공공성이 기반한 사업을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일개 그냥 동네 아줌마일 뿐인데 그 공공성에 기반한 사업이 뭘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요. 전 잘 모르겠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스스로 내 욕심, 사익성에서 출발해서 이게 내 개인적인 욕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더 많은 공익으로 번진다면 그게 공공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번지게 돼서 이제 스스로 그냥 정의를 내렸거든요. 당신의 봄날 사진관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사익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제 경험.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갑자기 영정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엄마가 약혼 사진을 가지고 영정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 사업을 낸 거거든요. 근데 이 왕관이나 웨딩드레스를 통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좋은 기억을 이제 드렸고 저도 좋은 기억을 가졌는데 저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들 유족분들께서 사망 신고를 하러 오셨는데 덕분에 영정사진 잘 썼다. 사업자 이거 프로그램 한 사람한테 고맙다고 전해줘라. 근데 그 연락을 받았는데 그날 정말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가.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생면부지 남 타인의 부고를 듣고 운 건 그렇게 그날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우리가 나의 어떤 행동이 공공의 모두의 이익, 이웃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고 또 그런 경험들이 쌓여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가고 서대문구도 더 행복해질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참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뭐 욕심이 있다거나 정치색을 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고3, 중3 엄마예요. 바쁘실 텐데.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말고사도 끝났고 좀 있으면 이제 여름방학이고 수시 원서 접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그냥 단 한 가지예요. 이게 옳은 일이니까. 근데 아이들도 저를 응원을 해줘요.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냥 아이들한테
죽지 않은 엄마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아이들도 저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추진이라 그래서 너무 세다, 강성이 있다. 니네 아니었으면, 니네가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주민자치회가 진작에 시작할 수 있었는데 니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그 본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 저는 지금껏 이렇게 버틴다고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뭐 저도 얼른 정상화가 돼서 주민들이 더 서로의 행복을 위해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얼른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손선민 선생님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뭐 당분간 이런 뭐 다양한 특집, 뭐 인터뷰가 될지 또 다른 방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해보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 노래는 손선민 선생님께서 직접 골라 오셨다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너드 커넥션 되게 좋아하는데요. 너드 커넥션의 휘임 오브 더 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즐거운 소식, 함께 화낼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loved to fly above the clouds, up high, oh, reaching for the best.